자, 이제 여기 있는 그림, 이쪽 왼쪽처럼 만드는 거 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전구가 필요할 테니까 전구를 따내야겠죠. 전구 따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으셨을 거예요. 뭐 펜툴로 일일이 꼼꼼하게 따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잘 보면 이렇게 끝에 경계가 명확하다라는 걸 참고하신 분들은 마술본 같은 걸 이용해서 바깥 부분하고 안쪽하고 구분해서 처리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자, 어떻게 하시든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쁘게 잘 따기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이 종이 쪽으로 가져올 건데, 일단 가져가서 놓고 볼게요. 가져가서 놓고 봤더니, 자, 여기 전구 자체가 애초에 이미 조금 더 크네요. 그러면 자, 가져가서 해도 상관없겠지만 여기서 해놓고 가져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구의 색깔부터 바꿔보도록 하죠. 좌우 비교해놓고 할까요? 자, 비교해놓고 보면 자, 전구 노란색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전구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꾼다 하시면 안 되죠. 일단 그냥 바뀌지도 않을 뿐더러 컬러라이트를 체크하시고 바꾸면 전체적으로 아래에 있는 이 금속 부분까지 같이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거는 밑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것을 쪼개야 되겠죠. 금속 부분을 다시 영역을 나눠줍니다. 자, 최대한 꼼꼼하게 자,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이용하실 거라면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미세하게 요 사이가 겹치면서 얇게 선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뭐 일러스트 같은 경우 좀 심한 경우긴 한데, 그런 걸 미연에 잡아주려면 겹친 자리에서 이 부분을 살짝 늘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대신에 이런 거는 너무 크게 늘려주면 이미지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게만, 아주 미세하게만 살짝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래봐야 1픽셀, 2픽셀 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만 밀어주시면 혹여라도 나중에 이제 배경이 조금 밀리거나 아니면 겹침 현상 생길 때 문제가 될 때는 티가 안 나요. 이렇게 했을 때 늘린 것도 티가 안 나지만 문제가 없죠. 자, 이런 팁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십시오. 자, 번외편이었고요. 자, 전구 색깔 바꾸겠습니다. 컨트롤 U, 이미지에서 어드저스트먼트, 휴 앤 세츄레이션을 통해서 자, 우리는 색깔을 강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컬러라이즈 체크하시고 라이트 어둡게 빼고 채도 올려놓고 휴, 색상을 이용해서 바꿔줍니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감이 맞는지를 찾아서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단색이기 때문에 매우 어색한 형태가 맞습니다. 자, 이래 놓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씩 수정하셔야 되는 것들은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등, 필라멘트 부분들을 좀 더 컨트롤 하셔야 되는 거죠. 일단 밝은 부분부터 해볼게요. 밝은 부분을 만드는 요령은 크게 두 가지를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는 여러분이 편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브러쉬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러쉬 툴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역에다가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게 다예요. 뭐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칠을 하고 나서 너무 과하네? 그럼 일부 지우는 거죠. 그냥. 아이고. 자, 지울 때, 칠하고 지울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레이어를 빈 레이어에다가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겹쳐서 칠하면 지운 게 원활하게 안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하자면
밑에 부분이 보여야 되니까 투명도를 살짝 더 준다던가, 그리고 블렌드 모드를 이용해서 좀 더 자연스러운 형태를 찾아가신다던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은근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신경을 써주십시오. 자, 꼼꼼한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 또 다른 방법은,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앞전에 보셨던 번과 닷지를 이용하시는 거죠. 닷지를 이용하신다면, 자, 해당하는 요 전구 자체에 전체적으로 빛이 들어오는 영역을 찾아서 그 부분을 밝게 자연스럽게 빼줄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하이라이트 쪽만 하는 게 아니라 어두운 부분, 중간톤 부분들도 체크를 해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들을 맞춰주셔야 어느 정도 색감이 나옵니다. 참고하셔야겠죠? 자, 그럼 어두워지는 부분도 번 이용해서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쓱 잡아주셔야 됩니다. 너무 어두우면 좀 이상할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손 잡아서 문질러 주셔야 톤 조정이 조금씩 되겠죠? 자, 닷지와 번은 티가 안 나게끔 하나하나 만들어 주셔야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신 거랑 같이 겹쳐서 볼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단순하게 한 가지 방법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써먹으시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요. 자, 좀 더 꼼꼼하게 하실 거라면 안에 들어있는 필라멘트 부분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필라멘트를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찾아내서 좀 더 꼼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훨씬 분위기나 내용들이 살아나니까 점검을 해주십시오. 시야가 어두워지는 거 보이시죠? 잘 꼼꼼하게 하시면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방법만 슬쩍 알려드렸습니다. 훨씬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자, 이래 놓고 나서 앞에 붙일 조명 갖다 대는데 등에 비해서 좀 약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명도 조금 밝게 조절하겠습니다. 닷지와 번을 이용하셔도 되겠지만 시간과의 싸움을 통해서 조금 간략하게 할 수 있게끔 커브를 이용하겠습니다. 커브를 이용하시면 전체적으로 조금 밝게 빼고 일부만 좀 더 어둡게 빼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전과 지금을 비교하시면 티가 나죠? 물론 이렇게 하고 닷지와 번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깊이감이 살아납니다.
자, 그래서 램프라는 이미지를 만들었고요. 정리가 되었으면 이제 페이퍼, 종이 쪽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일부러 관리하기 위해서 그룹 해놓은 상태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크기가 크니까 좀 줄여야겠죠. 자, 그냥 줄여도 상관없지만 저는 얘를 일단 스마트 오브젝트로 한번 바꿔놓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선택하고 오른 버튼 Convert to Smart Object. 그러면 사이즈를 줄이거나 형태 잡기가 조금 더 수월하게 가능하겠죠. 자, 대부분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혹시 다른 점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께 더 좋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니까 메모를 해두시면 좋겠죠. 자, 그럼 이제 그림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자를 이 상태 그대로 그림자를 이렇게 드롭 섀도우로 하셔도 되지만 이건 그냥 이 자체가 밑에 깔리는 그림자인 거잖아요. 그쵸? 이건 나중에 넣도록 하고요. 자, 제가 원하는 건 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레이어 카피를 일단 따로 하겠습니다. 카피했기 때문에 하나 따로 있어요. 자, 이 아이를 그림자로 해보겠습니다. 전구에 들어가는 그림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자는 조금 한번 다릅니다. 왜냐면 투명한 부분이 들어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이런 식의 느낌으로 들어가겠죠. 네. 블렌드 모드에서 컬러 번 또는 리니어 번 이런 식으로 제가 선택했을 뿐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전구 부분을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가. 자, 1대. 자, 저는 위에 부분은 반투명한 상태니까 이런 느낌이 나오면 되겠지만 아래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구가 그대로 드러나진 않을 겁니다.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폴더째 가져왔던 이유가 있었고요. 처음부터 사실은 스마트 오브젝트 걸면 안 됩니다. 필요한 부분 따로 뺀 다음에 정리하고 그제서야 필요한 거를 스마트 오브젝트 걸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자, 원본은 따로 두고요. 카피를 할 건데 카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스마트 오브젝트는 단순하게 그냥 레이어 카피를 하시면 하나로 수정하잖아요. 다른 아이 같이 바뀌어요. 샘플 먼저 보여드리고 할게요. 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를 더블 클릭 들어가서 여기서 제가 색깔을 일부러 다른 컬러로 바꿔보겠습니다. 바꿨습니다. 자, 저장할게요. 그럼 돌아가서 보면 되죠. 두 개 모두 같이 박혀 있어요. 같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눌러서 자, 컨트롤 J 듀플리케이트 레이어가 아니라 아래 보시면 뉴 스마트 오브젝트로 따로 있습니다. 스마트 오브젝트긴 한데 완전히 새로운 스마트 오브젝트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즉 기존에 있는 아이를 카피, 복사를 할 건데 나는 그것을 완전히 독자적인 개념으로 가져가겠어 라는 해석입니다. 그럼 이 아이는 생긴 건 똑같이 생겼지만 보세요. 위에 거 더블 클릭 들어갈게요. 똑같이 스마트 오브젝트죠? 하나 지웠습니다. 저장했어요. 돌아가서 보면 위에 거는 노란색, 밑에 건 붉은색 그대로 있죠. 네. 똑같이 스마트 오브젝트를 하더라도 그냥 컨버트 스마트 오브젝트 하는 거랑 뉴 스마트 오브젝트를 거는 거는 다릅니다. 따로따로 걸겠다라는 해석이에요. 자,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자, 저는 위에 있는 아이로 가서 저장 안 했나 보네. 저장 잘못했나 보네요. 그래서 뉴 스마트 오브젝트 걸고 필요 없는 거 닫을게요. 자, 위에 있는 거에서 일단 더블 클릭 들어가겠습니다. 들어온 상태에서 그룹 그대로 있죠? 얘는 밑에 있는 라인은 이런 무늬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금속 자체가 통째로 어두워지기 때문에 저는 통째로 어둡게 만들 수 있는 Hue and Saturation에서 라이트 자체를 쭉 끝까지 내리겠습니다. 자, 브라이트니스를 최대로 낮춰버리면 있는 그대로 검게 됩니다. 만약에 희끄무리한 무늬가 좀 남는다 싶으시면 컬러라이저를 체크하시고 내리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좀 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어차피 약간의 블러를 좀 줄 거라서. 자, 이 상태에서 메뉴 필터에서 저는 블러 그 중에 자, 모션 블러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우시안 블러 주셔도 되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번짐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너무 심하게 번지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 다른 블러들을 이용해서 이것저것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좌우로 하는 이유는 위에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약간 반투명하게 해놓고 자, 모션 블러로 좌우로 번지게끔 해주시면 되겠죠.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구가 적용된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통째로 저는 합쳐놓고 단색이어도 됩니다만 빛2가 됐다는 의미로 이 상태에서 약간 반투명해주고 그대로 블러를 줍니다. 이번에 가우시안 줘도 상관없어요. 전체적으로 흔들리게끔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약간 반투명해진 상태에서 각각 번짐 정도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뿌옇게 나타나겠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뿌옇게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오긴 합니다. 자, 블러를 여러 번 줬어요. 그럼 이 아이는 블렌드 모드를 이용해서 낮추면 무늬는 모양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약간 투명도가 살짝 떨어진 듯한 느낌이 보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신다면 얼마든지 그림자처럼 느낌을 만들어내실 수 있겠죠. 컬러 번호를 할까요? 투명도도 좀 낮출까요? 그러면 전구의 뒤에
그리고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컨트롤 T 슬쩍 돌려서 배치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정보라는 개념들은 혼자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틀어준다는 의미로 카피해서 컨트롤 T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거죠. 투명도는 또는 둘 다 블러가 똑같은 거면 재미없으니까 약간 더 블러를 주시면 훨씬 더 느낌이 살아날 겁니다. 이제서야 원래 있던 제품에 드롭 섀도우를 넣어도 되겠죠. 물론 안에는 그림자까지 그대로 비춰야 되기 때문에 제품 자체는 조금 더 투명도를 줄 필요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주는 게 아니라 밑에 것도 살려야 되니까 따로 들어가서 안에 들어있는 전구만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구를 단순하게 색깔만 바꾼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림자에 흘러가는 모양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전구라는 아이는 빛 난사되는 방향이나 형태는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보시면 되겠죠. 좀 막다르긴 했습니다만 큰 흐름만은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